밤이 깊어지면 이상하게도 더 또렷해지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먹은 밥이 뭐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아도 몇 년 전 누군가 던진 한마디는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런 밥 말입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시간 혼자 누워있는 지금 떠오르는 건 오늘 하루의 일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이고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들었던 그 말들이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말 뒤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숨어 있는지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야 압니다. 잘 되라고 한 말이었다는 걸 알아요. 진심이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은 독이 되어 돌아왔고 당신은 그날 이후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진심은 왜곡되어 전달되고 사랑은 상처로 바뀌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젊을 땐 그냥 넘겼던 말들이 이제는 가슴에 박힙니다. 밤은 그래서 외롭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면 내 안에 소음이 시작되거든요. 누구는 이걸 고독이라 부르고 누구는 쓸쓸함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은 실패가 아닙니다. 혼자 있다는 게 외로움의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건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낮 동안 우리는 너무 바빴어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고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느라 정신없었죠. 그런데 밤이 오면 비로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내가 한 말은 옳았을까?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런 질문들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아프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니까 또 아픈 거고요. 오늘 밤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압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을 거예요. 미안한 사람, 그리운 사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 얼굴이 떠오른다면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고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해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쌓이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견딜만해지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겁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픈지, 왜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찌르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덜 아프면서도 덜 외롭게 살 수 있는지를요. 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을 함께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은 조금 덜 무거워질 겁니다. 사랑한다는 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처음엔 그저 좋아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더 해주고 싶어지거든요.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당신도 그랬을 겁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아니면 오래된 배우자 곁에서 혹은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처음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말들 당신도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이상한 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진심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왜 그렇게 불편해할까요? 부모는 자식이 실수하는 걸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겪어본 실패를 똑같이 겪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그 길은 아니야. 나는 알아. 하지만 자식은 그 말을 조언으로 듣지 않습니다. 간섭으로 듣죠. 오래 함께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봤으니까 이제는 상대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안다고 느껴요. 그래서 먼저 말합니다. 당신은 또 그러겠지. 당신은 맨날 그래. 사랑이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이 예단이 되는 순간입니다. 친구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상대의 삶에 대해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만 만나. 그런 일은 하지 마.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되니까, 아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말들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하나로 모입니다. 바로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상대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 본능입니다.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지고 더 많이 관여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의 증거죠. 문제는 상대도 똑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당신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대는 숨이 막힌다고 느껴요. 당신이 더 많이 말할수록 상대는 더 많이 듣기 싫어집니다. 당신의 사랑이 클수록 상대는 더 멀어지고 싶어 하죠. 이게 관계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니까 가까워지려 하고, 가까워지려 하니까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니까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랑하는 법은 배웠어도 거리를 두는 법은 배우지 못했을 뿐이에요. 가까워지는 게 사랑의 전부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어쩌면 진짜 사랑은 적당히 떨어져 있는 데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떠올린 그 사람, 너무 많은 말을 했던 그 관계, 그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뿐입니다. 옛날 어느 추운 겨울, 고슴도치 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았던 그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죠. 그런데 가까이 붙을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렸습니다. 아파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추워집니다. 다시 가까이 가면 또 찔리고, 떨어지면 또 춥고. 이 고슴도치들은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적당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지점. 완벽하게 따뜻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얼어 죽지도 않을,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혼자는 아닌 그 거리를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혹시 나도 저 고슴도치구나 싶었나요?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까워질수록 아프고 떨어지면 외로운 그 감정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딜레마 속에서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를 찌릅니다. 말로 찌르고, 기대로 찌르고, 참견으로 찌릅니다. 그래서 아파서 물러나죠. 그런데 물러나면 또 외롭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엄마는 자식이 걱정돼서 전화를 합니다. 밥은 먹었니? 요즘은 어떠니? 처음엔 자식도 반가워해요. 하지만 전화가 잦아지고 질문이 깊어지고 조언이 늘어나면 자식은 점점 짜증을 냅니다. 엄마, 나 바빠. 엄마, 나 알아서 해. 엄마는 상처받습니다. 나는 사랑해서 물어본 건데 왜 저렇게 차갑게 구는 걸까? 그래서 며칠 전화를 안 합니다. 그런데 또 걱정돼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결국 다시 전화를 걸고 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오래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있으면 편하면서도 답답합니다. 상대의 모든 게 보이니까 고쳐주고 싶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맨날 그러니? 그러면 상대도 지칩니다. 당신도 좀 가만히 있어. 그렇게 싸우고 나면 며칠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또 쓸쓸해요. 친구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까운 친구일수록 더 솔직해집니다. 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너 요즘 좀 이상해. 충고라고 생각하고 한 말인데 듣는 사람은 상처받죠. 그래서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나면 또 반갑고
또 가까워지려 하고 또 찌르게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숙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예요. 가시가 없으면 좋겠지만 가시는 우리 일부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걱정, 내 사랑, 이 모든 게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추운데 말입니다. 따뜻함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온기가, 누군가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다가가려 하고 또 찔리고 또 물러나고 또 다시 다가갑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인간다움이에요. 완벽한 거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 서로 덜 아프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적당한 거리를 찾아 헤맬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너무 가까웠다 싶으면 내일은 조금 떨어져 보고, 너무 외로우면 다시 다가가 보고, 그렇게 조금씩 조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자책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관계를 못 맺을까? 왜 나는 맨날 실수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고슴도치입니다. 모두 찌르고 모두 찔리면서 살아갑니다. 다만 이제는 그 거리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순 없어도 완전히 혼자도 아닌 그 지점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흘려보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그냥 지나가죠. 하루도 안 가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은 평생 남습니다. 20살의 엄마가 했던 그 한마디, 30살의 남편이 던진 그 말 한마디, 40살의 친구가 무심코 한 그 표현.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생각나요. 가슴 한구석에 박혀서 가끔 쑤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낯선 사람의 말은 금방 사라지는데 가까운 사람의 말은 이렇게 오래 남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더 깊이 받아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제일 잘 안다고 믿으니까요. 그 사람의 판단이 옳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 말이 들어오면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볼까요? 엄마는 그냥 답답해서 한 말입니다. 오늘 하루 기분이 안 좋아서, 혹은 자식 걱정에 그냥 나온 말이에요. 하지만 듣는 자식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아, 나는 엄마 눈에도 그 모양이구나.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이것도 못해 라고 말했다면 그건 순간의 짜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 말을 10년, 20년 기억합니다. 그날 느꼈던 수치심, 무능함, 그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친구가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 같지 않아 라고 했다면 친구는 그냥 걱정되어서 한 말일 겁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됐구나. 나는 변했구나. 나쁜 쪽으로. 이게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의 본질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가볍게 던진 말인데 듣는 사람은 무겁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에 권위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진실처럼 들리거든요. 더 슬픈 건 이 말들이 대부분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잔소리도, 충고도, 핀잔도 다 사랑이에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죠. 하지만 사랑과 통제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해가 숨어 있어요.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라는 말 속에는 너는 아직 모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가 들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실수할까봐 미리 막으려 합니다. 그 일 하지 마. 그 사람 만나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모두 사랑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지만 자식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구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말 좀 들어. 왜 맨날 내 말은 안 들어? 이 말 속에는 나는 당신보다 낫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닌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 친구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건데 듣는 사람은 판단받는 기분이 듭니다. 나는 친구 눈에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결국 이 모든 말들은 칼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칼, 걱정이라는 이름의 칼, 충고라는 이름의 칼. 날카롭게 파고들어서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잘 아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준 상처니까요. 지금 당신이 기억하는 그 말, 10년 전에 들었지만 아직도 아픈 그 한마디,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으니까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도 알까요? 자기가 한 말이 아직도 당신을 아프게 하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이미 잊었을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흘려보내지만 듣는 사람은 평생 안고 갑니다. 이게 관계의 불공평함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었다는 것을. 사랑에서 나왔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것을요. 당신은 그 모양이 아니에요. 당신은 부족하지 않아요. 다만 그때 그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였던 거예요. 입을 다문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그래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뭔가 고쳐주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식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건가요? 친구가 힘든 선택을 하려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랑하면 말해야 한다고, 아끼면 충고해야 한다고, 관심 있으면 참견해야 한다고, 가만히 있는 건 무관심이고 침묵은 방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어쩌면 정반대일지도 모른다는 거려. 진짜 사랑은 말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른다는 거려. 침묵이 패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입을 다문다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기로, 더 이상 통제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너도 내 인생을 살 능력이 있어. 내가 알아서 판단할 거야. 나는 그걸 지켜볼게. 이게 말 없는 믿음이에요. 고쳐주지 않는다는 건 상대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너는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내 기준에 맞출 필요 없어. 내 방식대로 살아도 돼. 이게 말 없는 존중이죠. 설명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에게 공간을 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이랬는지 굳이 설명 안 할게. 너도 내 생각이 있을 거야. 우리는 다를 수 있어. 이게 말 없는 자유예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50년, 60년을 말하면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더 어려워요. 입을 다문다는 게 마치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내가 참는구나. 내가 굽히는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건 참는 게 아니에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젊을 땐 말해야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 들면 알게 돼요. 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일 수 있다는 거려. 자식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놔두는 것. 엄마 아빠 생각엔 분명히 돌아가는 길인데 그래도 가만히 지켜보는 것. 이게 쉬운 일인가요? 가슴 졸이면서도 입을 다무는 건 오히려 더 큰 사랑입니다.
배우자가 또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하고 넘어가는 것. 고치려고 애쓰지 않는 것. 이게 포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친구가 내가 보기엔 이상한 선택을 해도 나는 내 선택을 믿어 하고 한 발짝 물러서는 것. 충고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서 입안에만 담아두는 것. 이게 진짜 친구예요. 50 넘어서 60 넘어서 배워야 할 건 이겁니다. 관계는 교정이 아니라 인정이라는 것. 상대를 내 생각대로 바꾸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생각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라는 것. 그래도 한마디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나요? 그 한마디가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 불안을 덜기 위한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후자예요.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말합니다. 입을 다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돌아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말을 멈추면 상대가 말을 시작해요. 당신이 충고를 멈추면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면 상대가 한 발짝 다가와요. 관계가 편해집니다. 더 이상 서로를 찌르지 않게 돼요. 말로 상처 주고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가르치려는 말이 아니라 나누는 말이요. 입을 닫는다는 건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성숙이에요. 말하고 싶은 걸 참고 고쳐주고 싶은 걸 멈추고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 이게 나이 들어서 배우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하고 싶었던 그 말 조금만 더 입안에 담아두세요.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그 말 안 해도 됐던 말이었다는 거요. 주머니를 연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쓴다는 뜻이죠. 밥을 사주고 선물을 하고 필요한 걸 대신 내주는 것.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다. 기꺼이 주머니를 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주머니를 열고 나면 왠지 뭔가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말로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해요. 이 정도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줬는데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자식에게 용돈을 보냅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많은 돈은 아니어도 부모 마음에는 정성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은연중에 기대합니다. 이제 전화라도 자주 하겠지. 명절엔 꼭 내려오겠지.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밥을 삽니다. 커피도 사주고 술도 삽니다. 몇 번, 10번 계속 사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저 친구는 뭐 하나 달라진 게 없네. 나만 계속 주는 것 같은데.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해주고 사주고 챙겨주고 나면 기대가 생겨요. 이 정도면 내 마음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도 좀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닌가? 주머니를 연다는 건 사실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주는 것, 마음을 주는 것, 관심을 주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뭔가를 주고 나면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돌려받고 싶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게 관계의 기본이니까요. 문제는 이 기대가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으로만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터져 나와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건지 알아?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받은 사람은 빚진 사람이 됩니다.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도 부담으로 바뀌어요. 아, 그냥 준 게 아니었구나. 조건이 있었구나. 나는 이제 갚아야 하는구나.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자식은 더 이상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라 빚진 사람이 됩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친구에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우정은 거래가 됩니다. 순수했던 관계가 계산으로 바뀌어 버려요. 배우자에게 내가 당신한테 뭘 못해줬어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랑은 의무가 됩니다. 함께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베풀음은 기대 없이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주는 거야. 내가 나한테 뭘 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야. 이게 진짜 주머니를 여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이 완전히 기대 없이 뭔가를 준다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 한구석엔 기대가 생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조금은 달라지겠지. 하지만 그 기대를 말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러니 차라리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해요. 주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 줬었지 하는 마음조차 버리는 겁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보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전화 오면 좋고 안 오면 그것도 괜찮아요. 내 마음으로 보낸 거니까. 자식이 내게 빚진 건 아니에요. 친구한테 밥을 샀으면 그것도 끝입니다. 친구가 나중에 갚으면 고맙고 안 갚아도 상관없어요. 우정은 계산이 아니니까. 누가 더 많이 줬는지 따지는 순간 친구가 아니게 돼요. 배우자에게 뭔가를 해줬으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래야 해라는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교환이 아니니까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상처가 줄어들어요.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일이 없으니까요. 주고도 섭섭하지 않고 받지 못해도 화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때부터 진짜로 뭔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기대 없이 준 것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른 형태로 돌아와요. 꼭 같은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어딘가에서는 돌아옵니다. 주머니를 연다는 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래야 해가 아니라 그냥 주고 싶어서 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나이 들어서 배우는 베풀매 방식입니다. 젊을 땐 주고받는 게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요.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준 것,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거기에 조건을 달지 마세요. 그냥 주고 잊어버리세요. 그게 당신을 가장 편하게 하는 길입니다. 평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살았으면, 배우자가 저렇게 변했으면, 친구가 조금만 더 이랬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고치느라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진짜 행복한지조차 모른 채 살아왔어요. 남의 일에는 참견하면서 정작 내 일은 내버려뒀습니다. 자식 걱정하느라 내 건강은 챙기지 못했어요. 배우자 비위 맞추느라 내 감정은 뒤로 미뤄뒀죠. 친구들 만나서 위로해 주느라 정작 나는 누구한테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혼자가 됩니다. 자식들은 다 떠나갔고 배우자는 말이 없고 친구들도 바빠요. 그때 처음으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만나지 않았거든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면 기쁘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 평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 기준으로만 살았으니까요. 남들 눈에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친구가 되려고만 했지,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두려워집니다.
고독이 무섭고 침묵이 불편해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내가 존재하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만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다른 모든 관계는 변할 수 있어요. 자식도 떠나고 배우자도 변하고 친구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평생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 볼 때마다 불편하고 혼자 있을 때마다 괴롭습니다.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해 줄 수 있겠어요? 나이 들어서 배워야 할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이요. 남을 바꾸려는 에너지를 이제는 나를 돌보는 데 써야 해요. 오늘 하루 나는 뭘 먹고 싶은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세요. 나 자신에게요.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귀 기울여 주는 겁니다. 고독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독은 회복의 시간이에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와 대화할 수 있거든요.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이 어떤지 느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슬픈가? 나는 지금 외로운가?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들어주세요. 급하게 해결하려 들지 말고 그냥 들어만 주는 겁니다. 내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나를 돌보는 첫걸음이에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러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이제는 내려놓아도 돼요. 60이 넘었으면 70이 넘었으면 이제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남들이 뭘 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세요. 그 사람한테 인사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수고했어. 남들한테는 쉽게 하는 말인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먹을 때도 혼자라고 대충 먹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정성껏 차려 먹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소중하니까요. 산책을 나가도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혼자 걸으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어요. 책을 읽어도 음악을 들어도 차를 마셔도 이 모든 걸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기쁘기 위해서요. 신기하게도 나를 돌보기 시작하면 관계도 편해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남의 사랑에 덜 목매게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하니까 남의 인정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겨요. 자식이 전화 안 해도 덜 서운하고 배우자가 무심해도 덜 외롭고 친구가 바빠도 덜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 건데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겁니다. 외로움은 채워야 하지만 고독은 누려도 돼요. 지금 이 시간 혼자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그게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없어서 쓸쓸한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이기를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특히 나 자신에게서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될 겁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느라 수고했어요. 당신이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아직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왜 밤이 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지, 왜 사랑할수록 더 아픈지, 왜 가까운 사람의 말이 평생 남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입을 닫는 것,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말하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충고하고 싶어도 참는 것. 침묵이 패배가 아니라 성숙이라는 걸 배웠어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지킬 수 있다는 것도요. 적당한 거리,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찌르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완벽한 거리는 없지만 그 거리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기대 없는 대품, 그게 세 번째였습니다. 주머니를 열되 돌려받기를 바라지 않는 것.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나를 상처받지 않게 하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의 화해였습니다. 평생 남을 바꾸려 애쓰느라 정작 나를 돌보지 못했던 것.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걸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긴 힘들어요. 내일도 똑같이 말하고 싶어질 거고, 모레도 똑같이 기대하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오늘은 한 번만 참아보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삼켜보는 겁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한마디를 참아보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연습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전화가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내 불안을 덜기 위한 건가? 정말 필요하면 하세요. 하지만 불안 때문이라면 조금만 참아보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뭔가 말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까? 아니면 그냥 내 기분을 풀기 위한 건가? 진짜 필요한 말이면 하세요. 하지만 그저 감정을 쏟아내려는 거라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친구에게 충고하고 싶을 때도 잠시 멈춰보세요. 이 조언이 친구를 돕는 걸까? 아니면 내가 똑똑해 보이고 싶은 건가? 진심으로 도움이 된다면 말하세요. 하지만 그냥 내 생각을 과시하려는 거라면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한테 뭘 해줬지? 남한테 뭘 해줬는지가 아니라 나한테 뭘 해줬는지요. 아무것도 안 했다면 내일은 한 가지만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맛있는 거 하나 먹어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 하나 들어도 좋아요. 산책을 나가도 좋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루하루 쌓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될 겁니다. 관계가 조금씩 편해지고 있다는 거요. 전처럼 자주 상처받지 않고, 전처럼 자주 화내지 않게 됐다는 거요. 완벽해질 순 없어요. 여전히 실수할 거고, 여전히 아플 겁니다. 하지만 조금은 나아질 수 있어요. 조금은 덜 아프게, 조금은 덜 외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했던 말, 오늘 받은 상처, 오늘 느낀 서운함, 이 모든 걸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거예요. 그때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쉬세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 수고한 나 자신을 토닥여 주세요.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내일도 함께 가자.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혼자 밤을 견디고 있는 당신에게 이 작은 위로가 닿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내려놓고 싶은 것, 혹은 당신이 오늘 배운 것 한 가지만이라도요. 여기는 대나무 숲 같은 곳이니까요. 조용히 속삭여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들어줄 겁니다. 오늘 밤 부디 편안하시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잘 자요.